자, 엄마표 영어에 관하여 자, 제가 세 개의 점점점을 찍어봤어요. 자, 첫 번째 노출. 자, 엄마표 영어 하면 우리가 왜 엄마표 영어를 하는 걸까요? 그러면 전문가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어머님들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영어라는 것은 언어고 언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출 빈도가 높을수록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다. 영어라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어딘가에 가셔서 들었던 영어 교육 강연에서 이런 지시사항을 들은 거예요. 자, 이제 집에 가셔서 어머님들 아이가 일어나면 Good morning, daughter. Good morning, son. 이렇게 인사하시고 뭐 학교 갈 때도 Have a good day. 이렇게 하시고 오늘 뭐 먹을래? What do you want for breakfast? 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This one or that one?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어떤 엄마가 저한테 언니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no, no.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싶어요. 이게 약간 좀 뻔하지 않은 건데 뭐냐면 우리 아이가 2살, 3살이 아니라 7살, 8살, 9살 지금 초딩이에요. 한국말에 완전 능통하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렸을 땐 그냥 뭐 무서워하거나 못 알아들어서 뭐 딴짓하거나 뭐 이렇다면 지금은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엄마 영어 전공자도 아니고 엄마가 우리 아이 잘 가르쳐 보겠다고 막 전날 열심히 외운 표현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어색하게 자연스럽지 못하게 이렇게 영어를 합니다. 그럼 아이가 소름이 돋아요. 닭살이 돋고 엄마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자연스럽지 못한 노출은 저는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사실 그 엄마들이 셀프로 DIY로 do it yourself로 책을 보시고 엄마표 영어 표현 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점에. 그걸 사셔서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좀 적당히 어색한 발음과 억양으로 아이에게 영어로 건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이제 백화점에서도 좀 봤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되게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표정이고 엄마는 계속 꿋꿋하게 영어를 하세요. 노출을 시켜야 되니까. 근데 아이가 그럴 때 엄마만큼 열심히 영어를 하지 않아요. 그럼 벌써 실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노출을 시켰다거나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건 진짜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authentic. 이제 authentic이라는 말은 되게 real하다, 실제적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authentic dialogue, authentic 어떤 그 conversation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도 느끼는 거죠.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엄마 한국 엄마로 돌아와줘 막 애들이 이러거든요. 7, 8살. 한국 엄마로 돌아와라 뿅!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어떤 오센틱한 대화, 부모와 아이의 어떤 영어 대화의 가장 모범적인 표본이 저는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타블로와 그 타블로의 딸 하루의 영어 대화. 흑백으로 차 안에서 대화하는 건데, 대화 내용이 제가 기억하기로 뭐 이랬던 것 같아요. 타블로가 하루, what's your favorite pizza topping? 그러니까 하루 said, cheese?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럼 타블로가 여기서 타블로가 질문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타블로 그다음에 그러면은 what's your favorite Marvel characters? 그러면 이제 하루가 Marvel characters? I would say Wonder Woman?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that's DC 뭐 이렇게 뭐 그건 다른 회사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하루가 뭐 다른 캐릭터들 뭐 더 말하다가 what's your favorite Marvel characters? 그러니까 Marvel characters probably I would say 캡틴 아메리카 no 이렇게 장난을 쳐요. 캡틴 아메리카인데 아이가 아빠랑 이제 농담 따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 no 하니까 타블로가 막 깔깔깔깔 웃어요. 그리고 나서 then what's your favorite pop songs? 그러면 what's your favorite Michael Jackson song? 뭐 이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I forgot the name of the song. 뭐 이렇게 이제 하루가 말하다가 is that this song? Heal the world. That's right. 뭐 이러면서 대화를 해요. 자, 우리 엄마가 Good morning, son. 약간 좀 무섭죠. 그리고 Have a good day. 이거 좀 무서워요. 근데 그리고 너무 그 회화 표현에 나온 짤막한 대화예요. 타블로하고 하루는 진짜 대화를 나누고 하루가 아빠한테 장난도 치죠. 자, 여기서
타블로 선생님이 한 것을 주목하라 그랬잖아요. 자, 타블로는 계속 똑같은 질문합니다. What's your favorite something? 마지막에 What's your favorite shoe? 그러니까 그때 아마 하루가 힐리스 그 바퀴 달린 신발에 이제 막 꽂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What's your favorite shoe? 그러니까 힐리스 막 이러고 이제 그 동영상이 끝났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거죠. 포인트는. 우리가 원어민 선생님들에게 아이들 수업을 맡기면 알 수 있는데 원어민 선생님들은 되게 엄마들이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돈 아깝게 똑같은 놀이를 계속해요. 똑같은 게임을 계속하고. 우리 엄마들 마음에서는 좀 진도 좀 팍팍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저 똑같은 게임을 한 달 내내 하는 것인가 막 불만이 막 폭주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이들은 영어를 지금 원어민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어라는 재료를 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놀이도 어떻죠? 한 번 하고 다음날 다음 놀이하고 다음날 또 다른 놀이 하면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게임 룰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게임을 계속해야 재미가 있고 오늘은 내가 지고 내일은 내가 이기고 그래서 진짜 그 게임이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엄마표 영어를 하실 때 이렇게 어떤 간단한 질문 아이한테 던지시는데 진짜 질문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이죠. What's your favorite color? What's your favorite BTS members? What's your favorite TV shows? What's your favorite 무슨 characters?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건 아주 좋죠. 그럼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 제일 좋아하는 색깔, 제일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포인트다. 노출은 좋다. 하지만 그 엄마표 영어 표현책에 나온 것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거기에서 좋아요. 그 책을 이용한다 칩시다. 거기에서 어떤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빌드업을 하세요. 타블로 씨가 딸 하루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What's your favorite something? 이 질문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아이하고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도 알고 자연스러운 대화도 나눌 수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자연스러운 노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눈물 흘리시면 안 돼요. 자, 엄마의 스트레스 지수 점검이 필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아까 노출에서 말씀드렸던 엄마표 영어는 사실 엄마가 셀프로 돈 들이지 않고 혼자 하는 거예요. 돈을 들였다고 해봐야 겨우 그 엄마표 영어를 알려준 책 한 권, 한 2만 원 남짓 들었겠죠. 이런 책 한 권 정도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돈을 쓰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별로 잘 안 보이네요. 돈을 쓰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별로 안 쌓여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학부형님들 중에도 보면은 중3까지 우리 아이가 학원 안 다녔대요. 그래서 영어 성적이 50점이래요. 어머님들이 표정이 밝으세요. 왜? 3년 내내 돈을 안 썼어요. 그래서 엄마도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기특하게도 우리 아이가 이제부터 공부를 하겠다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엄마의 스트레스 지수 점검 필수라고 했을 때 이 엄마의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느냐? 돈에서 오는 거죠. 돈을 썼어요. 자, 돈을 쓰는 엄마표 영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엄마들이 먼저 가서 엄마표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학원에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두 번씩 가서 배우세요. 그리고 배운 것을 집에 오셔서 엄마가 직접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있고 그 교재를 어떻게 공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책을 읽고 이 문제를 풀고 어떻게 하고 동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오퍼레이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관리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에 관리 선생님이 엄마가 되셔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아이들에게 엄마는 엄마지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하라고 할 때 잘 안 해요. 근데 엄마는 돈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이제 배우는 엄마표 영어는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돈을 내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대신에 그 15만 원, 월 15만 원으로 우리 아이 3명, 4명 아이의 초등, 중등 영어까지를 그 교재로 소화하시는 거죠.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잘 말을 안 듣는 학생이에요. 우리 집 아이들이.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들이지만, 아들, 딸이지만,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려고 할 때 잘 협조적이지 않아요. 그럴 때 엄마가 스트레스가 높아지죠. 돈은 썼고, 애들은 해줘야 되는데, 진도는 애들이 막 잘 안 빼주는 거예요. 그럼 엄마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하라고 이 자식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엄마가 협박을 하죠. 이거 안 하면 너네 브롤스타즈를 못해. 뭐라든가 이런 식으로 엄마가 겁박을 주고 이렇게 돼요. 관계가 어그러지고 한참 사춘기에 빠지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는 이제 아이들이 버티기도 하죠. 안 하겠다.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힘드신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요. 자, 엄마 스스로 엄마가 우리가 보통 학원 선생님이 아이에게 짜증을 내신다거나 뭐 애를 막 선생님이 다른 데서 기분 나쁜데 아이한테 수업 시간에 그걸 막 푸세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선생님이 어제는 기분 좋았다가 오늘은 막 짜증내시고 그랬어. 그럼 우리가 바로 전화하잖아요. 아니 선생님 아이한테 뭐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우리 엄마들이 우리가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엄마표 영어 할 때 엄마가 물론 이해는 돼요. 잘 안 되죠. 근데 엄마의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아이하고의 그 관계가 안 좋아질 정도로 되면 아이의 영어 공부는 물론 망해쓰고요. 망해지고 관계마저도 이제 어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머님들이 기억하실 건 뭐냐?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엄마표 영어를 하셔야 된다. 저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다. 그리고 내가 위탁 교육을 하고 있는 거다. 남의 자식으로 여기면 좀 낫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 영어를 제가 가르치는데 남의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심지어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약간 남의 자식임을 잘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저희 아이랑 다른 그 친구들이랑 묶어서 같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제일 못하거든요. 근데 뭐 남겨서 상담도 하고 유진 나면서 상담 좀 하자 뭐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존댓말 쓰게 하고 그래서 그런 환경에 노출시키는데 그렇지 않고 저가 엄마 들어봐 뭐 어떻게 해 뭐 이러면은 저도 소리를 지르겠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님들도 존댓말도 써주시고 아이들도 그 엄마표 영어를 진행할 때는 존댓말을 쓰게끔 하고 서로 남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엄마가 스트레스가 높아지시면 안 된다. 그 수업은 망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원 선생님들께 불만을 가지는 거. 선생님들이 감정을 가지고 아이한테 뭐 혼을 내신다든가 이게 정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엄마표를 진행하실 때 엄마표 영어를 이거 되게 손병호 놀이되네요. 발음 어려워요. 엄마표 영어. 네,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실 때 우리 엄마가 바로 선생님이다. 우리 아이는 바로 남의 자식이다.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래서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그럼 잠깐 엄마표 영어를 쉬시는 것도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가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가 중요하죠. 네. 아마 잠깐 휴학하는 거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는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꼭 기억하실 것은 선생님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 안 돼요. 선생님부터 그 수업을 즐길 수 있어야 아이들도 즐길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어쩌면 놓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일단 재미라는 요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엄마표 영어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있는가? 오케이, go sing 하는 거예요. go on 하는 거예요. 재미없대요. 그러면 아이랑 심도 있게 대화 나누어 보시고 잠깐 쉴 것인가 방법을 선회해야 할 것인가 깊게 얘기하셔야 돼요. 월 15만 원의 어떤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 월 15만 원으로 새 아이를 우리가 다 이렇게 소화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매력적인 장점이죠. 하지만 그 15만 원조차 그 플러스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거라는 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펀한 요소는 아이 얼굴 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펀한 요소는 아이의 아이의 표정으로 관찰하셔야 된다는 거. 늘 살피셔야 돼요. 저는 20년 넘게 아이들 가르치지만 늘 아이들 표정을 살핍니다. 이 아이가 오늘 표정이 안 좋은가 좋은가.
오늘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왜냐하면 저 혼자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학습의 완성이니까 제가 무슨 말을 떠드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뭐를 하느냐, 아이의 표정이 지금 살아있느냐, 즐거워하느냐, 호기심 어리느냐, 이런 것이 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아이의 표정을 살피셔서 아이의 표정이 즐겁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표정이 지겹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꼭 이야기로 푸셔야 되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문제로 드러나지면 솔루션도 있습니다. 솔루션이 있으면 솔루션 찾으셔서 솔루션을 적용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너무 힘든 거지만, 직면하기 힘든 거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놓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아이의 흥미. 뭐 흔히 뭐 강연에서 하시는 얘기예요. 너무 좋은 학원이 있어요. 엄마는 그 학원, A라는 학원을 보내고 싶어요. 프로그램 너무 좋고 네임밸류 좋은 학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집 앞에 되게 후져 보이는 학원에 가고 싶대요. B라는 학원에. 왜 그랬더니 여기는 뭐 달란트 시장도 하고 여기는 뭐 내 친구들 다 다니고 너무 재밌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의 아이가 그러면은요, 저는 B 학원을 보내겠어요. 왜? 그 B 학원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원장 선생님이 너무 웃기다던가, 원장 선생님이 영어를 좋아하게 만든다던가.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을 인터뷰했어요. 이 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기억나는 최고의 선생님 누구냐? 그랬더니 자신을 이렇게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만든 최고의 지도 교수, 뭐 유명한 저명한 뭐 선배 피아니스트 선생님을 댄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자기의 첫 동네 피아노 학원 원장님, 집 앞 피아노 학원 원장님을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 B학원의, 후져 보이는 이 B학원의 원장님일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그 선생님들을 지목했느냐? 그 선생님들이 이 유명한 저명한 피아니스트들에게 준 것은 바로 피아노에 대한 재미, 피아노에 대한 흥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토플 공부하고 뭐 GRE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학가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의 첫 영어를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이때 펀한 거, 아이의 표정, 웃는 표정, 그 다음에 아이가 좋아라 하는 거, 좋아라 하는 선생님에게 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영어를 I love English 하게 만드는 것, 이게 초등 영어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 그럼 뻔하지 않은 영어 교육 성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